여러분의 토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해줬습니다. 미증시부터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이 노동시장이 둔화함에 따라서 미 3대 지수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 부분이 전월 대비 15만 건 늘어나면서 예상치를 크게 밑두긴 했습니다만 둔화함에 따라서 임금 인상도 둔화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테슬라가 0.66% 상승을 했고요. 니콜라는 1.72% 하락하는 등 전기차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AMD 반도체 지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부분 반도체 쪽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한 주의 마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등락폭이 좀 컸습니다. 월화 정도의 움직임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11월에 첫 거래일이 있었던 이번 주 증시였었죠.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가 2368포인트대에서 마감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부재했었던 외국인도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목요일에는 4%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금요일장에는 1.19% 상승 마감하면서 코스닥도 출렁였던 모습이 78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11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다음 주 기대감 이대로 키워가도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수익 상승을 위해서 저희 부지런히 달려보면서 주식 싹쓸이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싹쓸이를 도와주실 분이죠. 바로 MTNW의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기대감이 한껏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증시 정리부터 해보죠.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주 먼저 체크를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FOMC가 이제 금리 인상 종료 시사를 하면서 기대감이 좀 확대되고 있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배터리주들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 종료를 시사했다라기보다는 파월 의장은 시사를 안 했죠. 근데 이미 시장은 시사를 하고 있죠. 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호재가 나왔죠.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반토막 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반도체주들은 뭐 일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AI 관련주들이 또 장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내년 1월 달에 갤럭시 S24가 생성형 AI를 탑재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가전 모바일 쪽에 모든 생성형 AI를 탑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생성형 AI, 삼성 쪽의 관련주들이 상당히 주목받을지 모르고요. 그 이후에는 또 애플까지도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역시 또 애플 수혜주까지도 나중에 충분히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반도체와 AI 쪽, 이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 토큰 증권 이제 두 번째로 이 토큰 증권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특히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가상화폐 가격 위믹스 같은 경우가 1,800원대를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돌파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도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인 또 가상화폐 쪽이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쪽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갤럭시 S24 탑재, AMD, 엔비디아 급등세, AI 관련주, 이 4x4라든지 솔트룩스, 이 마음 AI 이런 기업들이 좀 또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이 AI 쪽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실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혁신적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은 앞으로 첫째도 AI요, 둘째도 AI요, 셋째도 AI. 누가 얘기했죠? 빌 게이츠 그리고 특히 손정희 씨가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AI 쪽은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집중적으로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지금 차트도 중장기 이제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달도 그랬고 작년 10월 달 때도 그랬고 인생 역전기회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닥권에 있을 때.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수 이제 툼에 나오고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조정은 심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를 찾은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 와중에 또 반갑게 움직이는 섹터도 있었는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일단 이제 금리가 인상이 종료된 것 같아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4.5%,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가 기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상으로 탁 튀어 올라가니까 증시가 대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4.57까지 지금 금요일 날 내려왔어요.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거든요.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럼 4.5% 이제 이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제 묻지마 상승 장세가 이어질지 모르죠. 이제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제가 그랬죠.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이제 뭐다? 인플레가 둔화된다. 예, 서비스 물가가 둔화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렌트 비용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가 근원 PC 물가 지수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 이거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국제유가까지 급락세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제 배럴당 80달러 이하로 내려오기 초읽기에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도 국제유가는 90달러 이상에서 80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오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시장은 내년 1분기 이제 이후에 금리 인하를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4분기에 어느 정도 반등성이 좀 이어지다가 내년 1분기에 그냥 폭발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먼저 선반영돼서 6개월 선행하죠. 주식은 항상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금리 인하 들어가면 그때는 좀 단기 관리권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금리 동결 기대감이 나오니까 막 미리 떴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달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6개월 뒤에. 그럼 1월 달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1월보다 내년 1월은 훨씬 더 강력한 흐름이 전개될지 모르거든요. 3,000포인트 그냥 단숨에 내년 상반기 미리 움직일지도 몰라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쪽이랑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시면서 저가 매수기를 아직도 늦지 않았죠. 지난주부터 이제 바닥 전한 거거든요. 노리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싹쓸이 대상방송 신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섹터 반도체와 AI입니다. 또 다가오는 다음 주 돌아오는 이 다음 주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그런 주요 일정들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데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도 좀 상승세를 나타내야겠죠.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02786-1022 또는 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계속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대응 전략에 필요한 종목들 지금 바로 먼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공명정지 위원님의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금일도 주식 싹쓸이 열심히 또 준비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게 뭘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AI 쪽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그러면 올해 1분기에는 오픈 챗 GPT, 오픈 AI가 포문을 열었으면 내년 1분기에는 누가 포문을 열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플이 생성형 AI 대전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이 생성형 AI를 탑재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게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순간 이 여러 신산업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애플도 전 세계 12억 명 가까이, 13억 명 가까이가 사용하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시장 1, 2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여기서 생성형 AI를 탑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은 해볼 수 있지만 장담은 못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 스마트폰 처음에 출시될 때 에이 뭐 그냥 전화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온라인 결제부터 해서 뭐 지금 유튜브 방송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시장이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렸죠. 그래서 지금 이 AI 대전이 펼쳐지는데 그럼 여기에 핵심 수혜주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핵심 수혜주들은 이후에 있을 오늘 주식 싹쓸이 관심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삼성과 애플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지금 여기서 200일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이번에도 200일선에서 딱 지지받고 올라왔고요. 지난주 상승했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은 721선은 돌파하기 직전 상태 있죠. MACD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 있죠. 투자 심리도가 빨갛게 나오기 직전 상태 있죠. 투자 심리도 스토캐스틱 지표는 이미 50 이상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먼저 변곡점에서 울산 회복할 때 먼저 방향을 잡았고요. 이 720선 돌파, 밀집 국면에서 돌파한다는 건 중장기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죠? 네.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죠. 지금 HBM3 2.5배 증설을 한다. 이미 고객사를 확보했다. 2.5배 증설을 한다. HBM3.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폴더블폰 시장 전 세계 1위. 이번에 많이 팔렸죠. 모바일 쪽에서 거의 다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 쪽에 8.6세대 OLED를 올해부터 해서 이제 2025년도 때까지 4조 원 가까이를 투자한다. 거기에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애플 아이패드 공급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지 센서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거기에 파운드리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해서 총 30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들어간다. 파운드리. 그래서 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설계까지 합니다. 엑시노스 오토 V라고 해서 역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요. 모바일 AP 시장도 이제 내년도 갤럭시 S24에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I의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 바이오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도대체 안 하는 게 뭘까요? 거의 욕심쟁이 후후후시죠. 뭐 거의 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밀집 국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 700은 뚫어버리면 중장기는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월봉 차트 속에 숨어 있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외바닥, 여기서 외바닥이죠. 쌍바닥. 이번에 하단 추세의 부근이 2022년도 여기서 하단 추세까지 내려왔죠. 여기가 쓰리바닥 시전하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밀집 국면에서 이제 이격이 이때는 벌어져 있었어요. 여기는 밀집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딱 밀집 국면에 왔죠. 이번 달 첫 5개월 평 회복이에요. MACD가 0을 막 돌파하려고 하죠. 돌파했죠. MACD가 이미 0을 돌파했어요. 5개월, 10개월, 20개월, 60개월, 100개월, 200개월 이평선 완벽하게 중장기 정벨 상태에 들어가죠. MACD가 0을 돌파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 아직까지 관건이 아니에요. 월봉상 상단 추세가 저 위에 10만 원대가 있어요. 지금 봐도 7만 원대에서만 봐도 이 상단 추세까지만 가도 50% 정도의 갭이 있죠.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50% 수익을 도전하고 싶다? 그럼 삼성전자 쪽으로 가야죠.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하단 추세가 요만큼 이격이밖에 안 벌어져 있잖아요. 주식은 항상 가장 최저 매수 기회를 노리려면 월봉상 하단 추세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를 노리려고 했다. 저 5만 원대 부근에 있을 때 여기서 노렸었어야죠. 그런데 아직 이 하단 추세랑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완벽하게 20개월 평선 돌파 지지받고 이제 5개월 평선 회복된다. 이제는 틀리죠. 이제는 완벽하게 틀려요. 2023년도 초반만 해도 여기서 10개월 평선이 돌파를 못하고 이제 막 여기서 올해 상반기 돌파를 이제 시도하면서 정배열 초읽기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2023년도 1분기만 해도 정배열이 아니었어요. 지금 상단 추세까지만 해도 폭이 많잖아요.
상단 추세 올라갈 때 여기서 도전하시겠습니까? 주식은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정별 밀집 국면 초기에서 도전해라.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를 보면 AI랑 반도체가 못 갈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AI 쪽 지난주부터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출발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액면 분할하고 나서 720선 돌파, 지지받고 가죠. 쭉. 여기서 우하향, 우상향 쓰리바닥도 있지만 우하향 쓰리바닥도 있죠. 여기서 하단 추세, 지지받고, 지지받고,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MACD가 상승 화살표가 나오죠.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딱 전환되죠. MACD 상승 화살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애플은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애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뭐 큰 충격은 없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애플 걱정하는 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다. 애플은 전 세계 1위잖아요. 거의. 스마트폰 시장부터 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물론 최근 들어 MS 쪽으로 약간 바뀌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 말은 즉슨 역시 또 MS도 무시 못하는 거죠. 왜? AI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방향이 AI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애플도 생성형 AI 준비하고 있죠. 수조 원 투자인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애플이 생성형 AI를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순간 또 판도가 달라질지 모르죠. 예사롭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지금도 거의 모든 게 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AI를 탑재하는 순간 훨씬 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MS보다도 애플과 삼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MS보다도 MS는 스마트폰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애플과 삼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시장의 지배자도 AI 지배자도 이 스마트폰 전 세계 시장 점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플과 삼성 수혜주들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애플 쪽에 공급하는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애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 이게 다 이제 액면 분할했을 때거든요. 이게 다 액면 분할.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MACD가 막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랠리가 나왔죠. 여기서부터예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죠.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쭉 랠리가 나왔어요.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랠리. 지금이 어떨까요? 뭐가 자꾸 보입니다. 저는 자꾸 뭐가 보여요. MACD가 이제 0을 돌파하네요. 예. 그죠? 차트는 밀집 국면에 와 있죠. 예. 다시 요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잖아요. MACD. 물론 MACD 0 돌파하고 나서 갑자기 애플이 뭐 스마트폰이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 쪽에서 잘 팔리고 있죠. 10대 한 10명에서 9명은 아이폰을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좀 10대들의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미래의 10대들의 지금 지배자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용층이 10대예요. 훨씬 더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한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번 익숙해지다 보면 쉽게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웬만하게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른 거에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아이폰 쓰라 그러면 저는 사용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갤럭시가. 그러다 보니까 또 10대들은 아이폰을 쭉 쓰다 보면 그게 20대, 30대, 40대 넘어가다 보면 충성도 고객층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삼성이 10대층을 지금 공략하면 먼 미래, 가까운 미래 훨씬 더 성장성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10대들을 그래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흐름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 애플과 삼성의 AI 관련주들을 잘 보시게 되면 미래에 2008년도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인터플렉스, BH 같은 애플 부품 수혜주들이 70배에서 100배 올라갔던 것처럼 애플과 삼성의 동시 수혜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뭐 BH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AI 수혜주들이 70배, 100배 가는 기염을 토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플과 삼성의 AI 대전이 이제
조만간 내년 1분기부터 펼쳐질 것 같은데 그쪽에 관련 수혜주들을 잘 점검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MTNW 2년 연속 대상 어드바이저이신 공명정지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매수 가격 16,800원이고요. 비중 22%. 손실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제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손절을 해야 할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네요. 정지 의원님, 애경케미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애경케미칼은 배터리 쪽에 또 관련 소재 쪽으로 좀 부각됐던 기업인데요. 일단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주포들이 막 들어온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배터리 쪽은 아예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물론 2025년도 이후에는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2025년도 이후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왜 내년 10월 달에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이 완공되잖아요. 그러면서 2025년도 이후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배터리 쪽은 지금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어 있어요. 물론 가격적인 조정은 좀 충분히 받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 720선 부근에서 이 바닥권에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720선 뚫었다는 건 이제 그때 2023년도 4월 달이죠. 본격 상승 전환을 이뤄냈죠. 다시 700선까지 내려왔잖아요. 차트상은 바닥권이에요. 대신 여기서 의미 있는 반등을 좀 하려고 하면 2023년도 4월 달은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이 없잖아요. 예.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여기서 가려고 하면 분명히 거래량이 늘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항상 주식은 16,000원대에서 보셨다고 한 것 같은데 이 위치는 매수권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기술적 반등권. 지금은 차트상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다. 그럼 좀 이해는 할 수가 있죠. 물론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지금도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수가 바닥친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보유주 관점으로 가다가 이전 저점 부근이 여기죠. 10,000원대 후반대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16,000원대 올라가면 일단 단기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배터리 관련주를 본다. 그러면 중장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배터리 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16,000원 왔을 시에는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문자함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HB솔루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은 3,950원이고 비중 20%입니다. 문자로도 고민 접수가 들어왔지만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정지 의원님의 현빈솔루션인데 예. 이분의 매수 가격 3,950원대 보니까 저희도 이제 3,000원 예. 후반대에 함께 했었던 예. 전략이잖아요. 예. 어떻게 풀어갈까요?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보면 좀 약간 어이가 없어요. 예. 지난달에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예. 지난달이고 지난해 11월 달 계약을 10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게 해지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좀 급락을 네,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에 작년도 매출에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수주한 것만 1월 달에 500억, 지금 6월 달에 400억.
거의 뭐 수주 물량만 1,000억 가까이로 육박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작년도에 지금 매출에 잡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100억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다니까 이렇게 급락시킬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 이 정도면 그냥 1%, 2%, 3%. 그런데 급락을 시켰다라고 해서 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죠. 왜? 최대 주주가 3,600원대에서 12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120억 지분을 늘렸고 만약에 이 최대 주주가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물량을 늘릴 이유가 없죠. 자사주 매입도 할 이유가 없고요. 무상증자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이제 앞으로 400억 정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어떤 가게에서 매출을 이뤄냈는데 한 10억 정도 나오는 이제 매출 가게가 있어요. 식당이. 그런데 10억에서 10%도 안 되는 한 수천만 원 정도의 갑자기 계약이 해지돼가지고 손실을 났다. 그런데 그 가게는 갑자기 식당 말고 갑자기 투자를 잘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100억을 벌었어요. 10억의 매출 나오는 기업이 100억을 벌었어요. 100억이 돈이 들어와요. 그 수천만 원 매출이 그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HB솔루션은 HPSP 지분 가치로만 1,0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분 가치가 지금 HPSP 상장하고 나서 꽤 뛰었기 때문에 그럼 1,000억의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 한마디로 한 100억 정도의 이 매출이 그게 문제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익이 아니고 그냥 매출이에요. 이익은 뭐 한 몇십억, 뭐 몇십억도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솔직히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HB솔루션 걱정하는 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재무 상태가 우량하고 내년도부터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팩트예요. 회사 내용 확인을 해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삼성 쪽이랑 지금 반도체 신사업이 내년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 반도체 쪽의 계측 장비 성능 이제 평가가 내년도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전반적으로 언론 보도와 함께 공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차트도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3,000원대 중후반대는 이미 주포가 매집한 단가 부근이고 721선 부근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내려온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죠. DR텍 기억나시나요? 실적 적자 전환 됐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다니까 하종가를 만들었었어요. 그때가 3,000원대였거든요. 7,500원까지 올라갔죠. 주식은 이유가 중요해요. 왜 떨어지느냐, 왜 올라가느냐. 지난주 시간에 떨어진 이유가 100억 정도의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큰 악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도하게 반응했다?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다음 주 저가 매수 강추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저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HB솔루션 이런 이슈와 함께 시간에서 움직임이 급락세가 나와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다음 주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HB솔루션에 대한 풀이 여러분들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상승률 탑3 종목들 보니까 뭐 AI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DR텍, 폴라리스 오피스 세 자리대의 상승률이 나와줬는데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싹쓸이를 해갔었던 종목군들입니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전략인 바로 지난주 게임 쪽이었죠. 네오위즈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종목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출렁이는데 15% 상승했네요. 예, 네오이즈 같은 경우 제가 히든카드로 계속 설명드렸던 기업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네오이즈는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3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 200억 들어왔다. 수급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 4만 원대에서 200억이 들어왔는데 잘못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HB솔루션도 제가 종목 에이스 할 필요도 없어요. 최대주가 400억 들어왔는데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최대주주는 역시 항상 수급을 보면 이 기업이 얼마만큼 크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최대주주는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수백억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네오이즈도 200억이 들어온 거예요. 4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4만 원대까지는 중장기 목표치를 잡고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오이즈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실적 기대감과 함께 주가 상승세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역시 이제 그룹주와 함께 움직임이 크게 나와줬었죠. 사실 지난주에 가상화폐 관련주 전략을 이제 2주 연속 짚어주시면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위메이드 함께 살펴볼게요. 예, 위메이드는 제가 또 그 전주에 네. 강출해드렸던 기업이죠. 맞아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위믹스 가격이 지금 실시간으로 1,900원대에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실적 발표하고 2,000원 뚫어버릴 것 같아요. 이 최대 주주 박간호 의장이 위믹스를 300억 매입한다. 끝난 거잖아요. 수급이 가장 우선이라 그랬잖아요. 대기업 쪽에서 이 위메이드 이제 200억 12 투자 37,000원대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대가 최저 바닥권이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지금 200일선 돌파가 임박돼 있어요. 200일선 돌파가 임박되면 그 다음 이평선은 어디죠? 저 위에 723 부근이죠. 6만 원대잖아요. 723 부근은 저 위에잖아요. 그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잖아요.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막 5개월 평선 회복되죠. 그러니까 20개월 평선 뚫어버리기 직전 상태거든요. 이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간다. 올해 이후.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 역전 기회가 내년도에 많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 가상화폐 쪽은 금리 인하수해주거든요. 위험 자산. 아마 내년도 이제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뛰면서 토큰 증권 시장도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위메이드도 200일선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주말에 위믹스 가격이 1,900원대까지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2,000원 이제 돌파가 이뤄지면 저 722선 6만 원대까지는 일단 목표치를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메이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 6만 원 목표치 바라보며 쭉 수익을 좀 더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에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전략이고요. 32% 상승폭을 만나봤는데 사실 우리 10월 코스닥이 무려 12%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 사이에 에스코넥은 자리를 좀 지켜줬죠.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에스코넥 자사주 매입 이제 끝났어요. 7월 달에 10억, 20억인가요? 그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15억. 지금 총 45억이 들어온 거거든요. 3분기에만 자사주 매입이 45억이 들어왔어요.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차트도 끝내주는 것 같은데 심지어 12치드까지 해서 50억 지분을 더 늘렸어요. 1,563원에.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가 엄청 좋아요.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이제 막 전환되고 있죠. 밑에서부터 터닝되고 있잖아요. 완전 밀집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 꼭 대용호재가 갑자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져요. 그런데 분명히 재료가 있죠. 이 폴더블 폰 쪽에 힌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우디 부지 선정을 완료를 했어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고 이제 부지 선정을 끝내려고 이제 10월 달에 수천억의 투자를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갑자기 95억의 지분을 늘릴까요? 사우디 부지 선정 취소됐습니다. 95억 지분 늘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우디 부지 선정 대규모로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95억 지분을 늘렸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생각하는 부분을 잘 읽어내시면 차트가 밀집이네.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21선 돌파가 이뤄지네. MACD 빨갛게 나오네.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 국면에서 MACD가 이제 막 중장기 0을 돌파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시작하려고 그러네.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 이후에 호재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에스코넥입니다. 사우디 호재 폴더블폰 힌지까지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의 자리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은요.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DR텍도 또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바닥 싹쓸이 종목으로 참 유명한 종목이죠. DR텍. 같이 볼게요. DR텍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들어보면 DR텍 같은 경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뭘 그렇게 주식은 N자 패턴으로 가는지 그냥 막 갔으면 좋겠는데 N자 패턴으로 가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첫 발굴했던 시점은 원래 3월 달이었습니다. 첫 상한가 치는 날 대량 거래가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는데 700은 뚫었잖아요. 721선. 그러면서 두 번째로 터치를 하네요. 5월 달에. 5월 2일 날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8월 달에 다시 여기서 내려옵니다. 3,000원대 이하까지.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흐름이 전개됐냐면
실적이 적자 전환됐다라고 해서 시간의 하종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내려왔어요. 그럼 또 여기서는 또 이제 또 알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겠죠. 계속 이제 또 지수 때문에 떨어지니까 신용 잔고 비율이 10%대에서 지금 4%대 이하로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 이 3분기 신용 잔고 비율을 개인들이 거의 2조 5천억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해서 이제 반대매매 당하고 뭐 팔 사람들은 팔았겠죠. 그러니까 주포들은 안 팔았죠. 7,500원대에서도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 최대 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들, 그리고 CB 투자 들어온 세력들 다 팔고 나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안 터지잖아요. 저 위에 7,500원대 대량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기간 조정 충분히 받고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100일선 주봉상 하단 추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반등 신호가 나오잖아요. 다음 주 이제 기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5주선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해 볼 수가 있죠. 똑같아요. DR텍 8월 달에 시간에 하종가 만들고 날라갔다. 왜? 아무 악재가 아닌데 HB솔루션, 시간에 또 하종가 만들어놨네? 아무 악재가 아니죠. 매출 100억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악재 터뜨리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바닥에서 악재에 서고 꼭대기에 있을 때는 호재 팔아라.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바닥에서 아무것도 아닌 악재인데 갑자기 악재로 둔갑해버리네? 귀해. 꼭대기에서 아무 큰 호재도 아닌 것 같은데 호재로 둔갑해버리네? 위기.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바닥에서 열심히 매집을 하시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꿋꿋하게 끝까지 벌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기업들을 뭐 6,000원, 7,000원 추격했다.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721선 부근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DR텍의 721선은 1,900원, 1,700원대였고요. HB솔루션의 721선은 4,000원대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DR텍과 HB솔루션의 이런 공통점들 여러분들도 같이 잘 기억해 보시고 이 주가의 추이도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같이 배워가면서 제대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해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R텍 다음 주 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특히나 AI와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공명정지 의원님 반도체와 AI 대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실어주셨는데요. 오늘 새롭게 공개될 전략들 아주 궁금해집니다. AI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공명정지 의원님은 어떤 종목들을 선발해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완전 AI 쪽으로 일단 몰아놨어요. AI 특집이에요. 제가 인공지능에 한번 대보고 싶네요. 무엇보다 지금 이 마음 AI 같은 경우는 마음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를 넘어섰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침팬지한테 자동 반복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마음 AI 이제 관계자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공개 저격을 한 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그냥 침팬지한테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침팬지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침팬지한테 가르쳐봤자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그만큼 이 회사는 그런데 아니다. 우리는 침팬지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알려주고 규정이 변화가 일어나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워브라는 자율주행 AI 이 부분을 통해서 이번에 포티투다하고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4분기에 지금 현대차가 완전 자율주행 4단계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수년 동안 지금 이제 포티투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이 자율주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고가 안 났다. 그런데 이 포티투다시 지금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님이 다녀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도 다녀갔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비밀 유지 조항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왜 얘기를 못 할까요? 그런데 이미 사내이사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사내이사는 왜 매수를 할까요? 악재가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호재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포티투닥 같은 경우가 이 회사를 사옥 근처로 지금 이전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까라는 군침을 흘리고 있다. 현대차가 침 흘리고 있대요, 지금. 침 닦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마음의 AI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 내에서는 굉장히 큰 재료를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후에 있을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특집 그중에서도 첫 번째 종목 전략 마음 AI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가격 전략은요. 이 방송 끝나고 이어지는 정지우 위원님의 공개 방송에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종목 받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마음 AI였습니다. 예. 마음이 벌써 이제 꽉꽉 예. 채워지고 있는데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예, 이 마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삼성, 현대차 다 엮여 있는데요.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올해 2023년도 CS 2023에서 부스를 열고 거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다녀갔죠. 예,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은 AI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 AI 플랫폼 루시아를 출시했죠. 이 기업의 장점은요. 대부분 AI 하면 특화되게 한 분야 쪽에서 AI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모든 AI 기술들을 지금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누가 갖고 있나요? 최대 주주 그리고 2대 주주가 누굴까요? 현대비엔지스틸 부사장이죠. 이미 상장하기 전부터 눈여겨있게 보고 지분 8%를 확보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2만 원대 중반대까지 내려오니까 올해 상반기였어요. 전자랜드가 요즘에 어렵죠.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자랜드 쪽의 최대 주주, 회장 측에서 갑자기 100억 이상, 120억이죠. 120억의 지분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때 2만 원 중반대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왜 지분을 확대했습니까? 단순 투자예요. 이 기업이 갑자기 성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뭐 경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투자를 했다. 그 정도면 그냥 제가 볼 때도 지분율이 뭐 수십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투자인 것 같아요. 2만 원대 투자하고 그럼 전자랜드 쪽에서 지금 팔고 나갔을까요? 안 팔았거든요. 왜 안 팔았을까? 코난 테크놀로지도 투자했거든요. 근데 그쪽은 팔았어요. 그런데 솔트룩스는 안 팔았습니다. 코난을 봐야 될까요? 솔트룩스를 봐야 될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솔트룩스가 또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현대비엔지스틸 쪽의 부사장도 이미 지금 8%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를 1년 이상 걸어놨단 말이에요.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솔트룩스 끝난 거 아니죠. 다음 주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실 분들은 또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 2만 원짜리에서 급선회하면서 상승을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솔트룩스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인지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겠습니다. 솔트룩스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뭘까요? 이번에는 비트나인을 좀 한번 설명 들어보려고요. 비트나인? 비트 있는 종목이에요. 꼭대기에서부터 많이 떨어졌어요. 비트 있게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이런 AI 플랫폼 관심이 없었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좀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나인은 세계 최초로 A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DB를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죠. 그래서 경쟁자 압도, 기술적 우위를 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버라이즌, 인텔, 삼성 이런 쪽, 에릭슨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AI 슈퍼컴퓨터를 겨냥해서 지금 샤인볼트 이런 쪽에 HBM3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관련 수혜 업종으로 부각돼서 급등세가 이뤄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AI 쪽의 재료는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데 이 비트나인은 누가 들어왔을까요? CB투자가 이자율 0%에 7,000원대에서 280억 가까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00원. 지금 현재 12 단가보다도 최저 전환가액이에요. 그 단가 지금 이하에 있다라고 봤을 때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AI 쪽에 또 삼성 관련주로 엮여 있고 글로벌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HBM3 수의 AI 플랫폼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비트나인 그 사이에 또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그 수혜 기대감 기억을 해보면서 비트나인 전략 세워주셨고요. 가격 전략 역시나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준비되어 있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순서, 마지막 종목이 기다려지고 있네요. 예, 일단 오늘 또 마지막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는 또 항상 제가 뭐를 설명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2주 전에는 위메이드를 설명드렸고요. 지난주에는 네오이즈를 설명드렸고요. 다 지금 10%, 20% 가까이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실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갤럭시 S24 생성형 AI 수혜주가 뭘까?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4x4를 갖고 했죠. 이 4x4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주도 설립 글로벌 컨텐츠 화질 협의체 8K 협회에 국내 최초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최고 이미지 AI 기술을 확보했어요. 요즘에 LG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AI 쪽의 이미지 AI가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사실상 이미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시킨 버추얼 휴먼 이 루시를 제작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롯데 홈쇼핑, 우리 홈쇼핑 쪽이랑 지금 사업을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가상인간 쪽에 이제 또 제대로 된 가상인간을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4x4가 지금 자체 AI 기술이 들어간 키커플레이죠. 이 키커플레이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삼성전자 스마트 TV, LG전자 스마트 TV 이쪽에 이미 들어갈 예정이 아니고 이미 들어가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TV에 들어간다고? 그것도 삼성, LG 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 삼성 쪽에 역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전, 삼성이 이랬죠. 모든 가전에 AI 솔루션을 접목시키겠다. 그럼 TV도 들어갈 거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가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지금 AI 쪽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도가 높여질지 모르는데 이 4x4 같은 경우는 또 누가 들어왔느냐? 지난주 대표이사가 들어왔어요. 10월 23일까지 해서 대표이사가 임직원들까지 해서 5만 5천 주가 들어왔어요. 수억 원 들어왔죠.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JYP. 제가 박신영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사랑이에요. 너무 신뢰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진영 씨가 좀 더 진심으로 춤하고 노래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기 때문에 방송을 듣다 보면 뭔가 진심으로 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돈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도 노래랑 춤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게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데 아마 진심으로 이 4x4를 투자하지 않았을까? 많은 기업들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단 4x4에 50억 가까이가 투자가 들어왔다는 건 좀 더 신뢰감이 좀 높은 또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4x4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x4 같은 경우도 수급 좋고 이제 M&A를 통해서 사업도 확장하고 있죠. 차트가 좀 완전 찐바닥권에서 움직이더라고요. 4x4의 자사주 매입 단가가 13,000원대에서 25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모가가 17,000원짜리예요. 공모가 이하, 자사주 매입 단가 이하, 그리고 대표이사가 매수에 들어온다. JYP가 매집했다. 5만 원대에서 지금 6, 7천원까지 떨어졌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4x4 자세한 설명 들으실 분들은 또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AI 기술, 키커플레이, 이 키워드만 들어도 벌써 흥미로워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정지우 의원님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습니다. 공명 정지우 의원님, 지금 계속해서 한 주씩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테마와 이슈를 선점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엔 AI를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죠. 공명 정지우 의원님, 과연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주식은 여유 있게 해야죠. 바닥에서. DR텍 300% 상승 재가동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유 있으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닥권에서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게 바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강추해드리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인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상방송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삼성, 애플 가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바닥에 있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꼭대기에 있는 건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중요한 내용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시작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따라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올 수가 있고요. 공명정지우 의원님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 옆에 빨간색 버튼 글자를 클릭하시면 공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연속 MTNW 대상을 유지하고 있는 공명정지우 의원님,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각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은 물론 다음 주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실 테니까요. 우리 투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